귀로 듣는 감성 에세이, 읽어주는 브런치.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브런치 레나입니다. 오늘은 브런치 스토리 중 지담 작가님의 새벽 5시에 만나는 사람에게 일부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엄마의 유산을 비롯해 9권의 책을 펴낸 지담 작가님은 책이란 도구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깊은 울림과 진정한 부를 이야기합니다. 트렌드보다 진리를, 순간보다 영혼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새벽 독서라는 고요한 시간 속에 우리에게 건네는 편지 같은 글들을 오늘 천천히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당신의 꿈도 당신을 떠나기 싫어할 겁니다. SH에게. 새벽 5시에 만나는 사람 SH에게. 당신과는 같은 중년을 보내는 공감대가 느껴져 참 편안합니다. 당신과 아이 키운 얘기 나누는 시간이 참으로 정답습니다. 당신도 나도 인생의 큰 숙제 해치운 후련함과 그 미련에 연민을 두고 있는데 이 둘을 적당히 버무려 이제 그것들을 어디로 치워둬야 할지 내 삶 어딘가에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 넣어야 할지 함께 고뇌하는 대화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처음 당신은 이성은 어디다 두고 감정에만 휩싸인 채 인정받기 위해 치열하게 그러나 꽤 버거운 모습으로 내게 왔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없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아니 어쩌면 그리 길들여져 먼 길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많이 애처로웠습니다. 손을 잡고 이쪽이잖아 하고 데려오고 싶었지만 가시는 길 언저리에서 온갖 애를 쓰며 가진 힘을 다 써버린 듯해 그리하지 못하고 천천히 숨을 고르게 하고선 조금 먼 앞을 보여드리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그리 빨리 갈 수 있지도 쉽게 보이지도 않는 길이라 자기 안이 자기로 채워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 그러지 않으면 돌아 애써 가더라도 목적지는 나타나지 않고 다시 뱅뱅 도는 길이라 나는 마음이 급했지만 세월 어느 길에서 다시 우왕좌왕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 손을 조심스레 잡았지요. 우리는 내 안을 어디에 다 소진해버리고 반백이 갓 넘은 나이에 나 없이 감정만 뒤집어 쓴 채 세상에 덩그러니 공허함에 허공만 바라보며 이렇게 맥없이 서게 된 걸까요?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왜 우리는 내 자신을 좀 남겨두지 않았던 걸까요? 왜 그토록 잘해주려, 잘 키우려, 잘 먹이려, 잘 보살피려, 게다가 잘
보이려고까지 했던 걸까요? 우리는 충분했었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지금 나로서 충분하다고 여기게 되었지요. 잘해주고 싶었지만 정작 내 안에 내가 없으니 그들에게 더 나눠줄 것이 없어진 고갈된 나를 발견했으니까요. 고갈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고갈시켜 왔다는 것도 자각하게 되었으니까요. 내 안에 없는 나를 찾아 텅 빈 내 안을 열심히 뒤적거려 보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여전히 내가 안 보여 눈이 짓무르도록 울어버리기도 했으니까요. 다 큰 어른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철없는 어린아이 마냥 울기도 참 많이 울었지만 그 보상으로 이제 내 안에 나를 채워야 함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자체만으로 감사함을 알 정도로 순진한 상태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해요. 서로를 보듬으며 내 안에 있었던 것들부터 하나씩 찾아보기로 해요. 없는 게 아니라 잠깐 잊고 있었던, 나가지 못했던 게 아니라 잠시 물러서 있었던, 못해왔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인해 잠시 보류해 두었던 그것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해요. 언제부터였나 되돌아보니 당신이 심하게 몸이 아픈 이후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늘 자연은 스스로 순서 매긴 대로 우리를 이끌죠. 몸이 아픈 뒤에 정신을 맑게 청소해 주는 건 역시 자연이 매겨놓은 순서일 거예요. 청소된 정신은 그간 못다한 자기 역할에 충실하겠다 다짐한 듯 정말 제대로 비어있던 곳곳에 원래의 것들을 갖다 놓기 시작했지요. 잊고 있었던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과감히 떨치지 못했던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서 눈이 조금 멀게 했고 인정받으려 애쓰며 표정을 살피던 남편에게선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고요. 청소된 정신은 지금껏 챙기지 못해 다소 무능했던 내 오감부터 먼저 제자리에 앉히더니 이내 내 마음도 건드려주기 시작했지요.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미련으로 괴로웠던 우리에게, 현재의 암담함에 주저하는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겁부터 내는 우리에게, 결코 생각하지도 않던, 아니 생각조차 못했던 꿈을 가슴에서 조금씩 만들어내네요. 당신도 느끼지요? 내가 바라던 나의 꿈, 나의 서사가 아주 조금씩 하지만 강하게 내 안에서 내는 소리가 당신도 들리지요? 그래요, 우린 여기까지 걸어왔네요. 6개월이 넘었군요. 매일 새벽마다 따뜻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지가. 수년을 만났던 그 누구보다 당신과 매일 새벽에 나눈 대화의 깊이는 수십 년을 살며 깨달은 것들을 응축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한두 마리의 물고기만으로도 깊은 강의 생태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한두 마디의 언어로도
깊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가 되었지요. 세련되지는 않지만 단순한 우리의 언어에 혼이 연결되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공유가 서서히 우리를 공명으로 매일 새벽을 떨게 했지요. 이런 우리의 연결은 분명 하나는 둘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진리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50년을 몰랐던 우리가 강한 끈으로 함께 묶여 각자 자신을 찾는 여정을 함께 하는 데에는 아마 자연이, 세상이, 우주가 우리를 통해 바라는 바가 존재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이리 믿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어떤 이유 없이 이런 우연이, 이런 연결이, 이런 강한 끌림이, 이런 공명이 느껴질 리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분명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지요. 이득이라면 자연이 우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내 삶에, 내가 당신의 삶에 진입된 이유일 테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당신이 혀로 내뱉는 그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당신의 사고에, 성장에 더더욱 관심과 응원을 보내며 매일 새벽 당신의 건강한 등장에 내가 안도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육체의 약간의 한계를 느끼는 나이에 접어든 듯 합니다. 상처가 나도 쉬이 낫지 않고 한 번 아프더니 회복도 더딘 그런 나이요. 그런데 최근 약간 아프면서 오히려 자연은 우리의 정신을 더 강하게 붙들어 매주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자연을 믿는 만큼 우리는 육체보다는 정신이 나를 이끌도록 내 정신을 어디에도 허락하지 말아야겠어요.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 인생을 걷겠다 약조하는 우리에게 자연은 아마 큰 선물을 준비해 두었을 거예요. 자연은 어느 누구도 배신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른답게 자연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둔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데에 더 정신의 힘을 키워보자고요. 이제 찾아 나선 나 자신, 나의 꿈,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의미와 가치, 세상이 얼마나 당신을 정성스레 빚어 지금의 자리에 세워두었는지 당신은 새로이 다시 품은 당신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당신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세상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의외로 냉정하여 스스로 믿는 자에게만 믿음을 주고 세상은 의외로 허술해서 내 감정까지는 살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부터 우리 자신을 믿어야겠어요. 당신이 지금처럼 당신의 시간들을 잘 챙겨서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당신의 꿈도 당신의 따뜻함과 정성을 떠나기 싫어할 겁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들도 그 품의 따뜻한 온기보다 더 은근한 뜨거움으로 당신으로부터 전파되는 꿈에 뜨거워질 겁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만큼 당신의 꿈도 사랑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드러나야 할 세상의 명령이 당신에게 꿈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받은 일인가요? 당신은 당신의 꿈이 당신에게 자리를 튼 것에 감사함을 보낼 줄 아는 선하디 선한 결을 지니고 있는 분임을 저는 안답니다. 당신의 꿈은 분명 세상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일 겁니다. 그 무언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꺾이지 않도록 늘 세워둬야 할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당신인 겁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그저 응원하는 역할이 고작이겠지만 최선을 다해 응원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이 꿈꾸는 그 호숫가 옆을 나란히 손잡고 걸으며 지금의 우리를 추억하는 그날을 나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하얀 머리 자랑하며 당신이 이룬 꿈 이야기, 당신의 서사를 들려주세요. 닫힌 정신을 과감히 열고 자유로 당당히 걷는 당신 JH에게 무엇이 당신을 이 새벽에 깨어있게 합니까? 이제 갓 두 돌 된 아이 엄마가 회사 다니랴 집안일 하랴 휴일엔 여기저기 아이 데리고 놀러 다녀도 그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며 그리 돌아다니며 놀아도 모자란 시간들일 텐데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이 새벽에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궁금증은 제 것이지만 제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당신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에 저는 당신이 그 답을 찾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저 옆에서 당신이 숙제를 잘 풀도록 당신의 보폭으로 함께 걸으려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새벽에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특별한 존재임을 스스로 아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피곤하게 산다고 안쓰럽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마세요. 그들의 소리는 금세 당신이 흐트러지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며 다른 색으로 갈아입을 소리들이기에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받아들이시며 새벽과의 만남을 이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정이 빈약한 것인지 인색한 것인지 표정으로 말하지 않는 당신이라 당신이 말을 시작하면 내 귀가 있는 힘껏 집중하며 다른 어느 때보다 진지해집니다. 말에서 어떤 단어에 힘을 주는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나의 오감이 온통 힘을 내어 당신에게 집중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해온 터라 당신이 조금이라도 말을 길게 하는 날이나 활짝 웃는 날에는 내 오감이 덩달아 신이 나서 내 속에 담아놓은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분출되어 버린답니다. 당신과 나는 이렇게 주고받는 감각으로 서서히 서로에게 신뢰를 보내주지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더더욱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새벽에 깨어나는 정신, 그리고 표정에 인색한 당신, 아이에게 상당 부분 할애하는 대화의 내용 속에서 당신이 혹여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씩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채, 아니, 사랑해 주려는 생각도 못한 채, 그런 노력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마치 이기적이거나 겸손하지 못하거나 민망한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시켜 나를 외면했던 시간들이 길었기에 내가 거쳐온 지난 10수년 전의 나이를 살고 있는 당신이 혹여 그러한 마음이라면 결코 안 되는데 싶은 안쓰러움이 제게 항상 가득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 한마디에도 너무 이쁘다, 참 대견하다, 장하다, 이런 말이 정신을 통하지 않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나 봅니다. 결코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당신보다 더 사랑해 주길, 부모가 그러해 주길, 자식이 그리 해줄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확신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당신이어야 그 에너지가 주변에 전해져 당신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 게다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노력이 필요하지요. 게다가 나를 제일 잘아는 나인지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대표적인 숙제가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외면하고 사는 쉬운 쪽보다는 반대쪽을 택하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정신은 곧 사랑하는 내 손이 하는 일에도, 사랑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도, 사랑하는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도, 내가 뿜어내는 모든 에너지에 사랑을 묻혀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감성적인 말로 흘려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에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겠지요. 결과가 좋으니 당신은 더욱더 높은 몸값으로 당신이 지금 지키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더 굳건히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더더욱 큰 사랑을 받는, 그리고 사회에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강제로 조른다고, 맘먹는다고 되는 쉬운 길은 분명 아닐 겁니다. 또한 무조건 잘한다, 이쁘다 한다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나를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는 나를 믿는 것부터여야 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그 깊은 마음에서부터 다소 못난 나도, 미운 나도 거둘 수 있는 큰 내가 되니까요. 믿음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진부한 단어에 자신을 맡겨보세요. 참, 요 근래 당신의 표정이 밝아지고 말도 길어지고 덩달아 의식이 깊은 언어들이 당신에게서 나오니 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이 당신의 성장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지만 책으로 배운 것들을 조금씩 실천하면서 말 그대로 경험적 지식이 당신을 웃게 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관점에서 당신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묻고 참으로 많이 의심하고 참으로 많이 갈팡질팡거리는데 당신은 배운 대로 삶에 적용하는 용기가 남다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당신이 쌓아온 지금까지의 삶의 지식들은 지속적으로 당신 성장에 든든한 바닥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 든든한 바닥 위에 당신이 원하는 행하는 기둥들이 하나 둘 튼튼하게 세워지겠지요. 지금처럼 끊임없이 배우세요. 죽을 때까지 배움에서 떠나지 마세요. 또한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자신을 성장시키려곤 하지 마십시다. 당신은 실컷 놀아도 되는 다들 그리하는 보편 속에서 새벽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장의 길을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못난 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대견함이 너무 기특하지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어른스럽기 때문입니다. 박수를 보내 시간이 주는 숫자보다 더 높은 숫자에 당신의 시선을 옮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시간이 만들어준 숫자만큼 당신은 이미 해내신 분이니까요. 제가 보내는 박수는 이미 당신이 시간의 숫자 이상까지 걸어왔던 그 과정의 추론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들에 대해서는 박수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결코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어요. 당신에게 주어지는 숫자가 가는 대로 한두 보폭 정도만 앞서는 것이 적당한 인생인 거요. 당신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짊어진 커다란 책임의 무게가 당신의 진한한 표정에서 그리고 당신의 언어에서 묻어져 나오면 저는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나의 막내 동생보다 더 어린 당신이라서기도 하지만 본인이 세워둔 기준이 높아서일 것이며 그에 미치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일 것이며 당신이 가고자 하는 미래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는 무언가 바꿔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있겠지요. 너무나 바람직하고 너무나 닮고 싶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서 공부하는 당신이기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그려놓은 미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으로 원하는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이는 어린아이 키우며 퇴근해서 밤잠을 설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책상 앞에서 책장을 넘기는 당신의 일면만으로도 충분히 누구나 확신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행동함으로써 당신의 미래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경험들을 하세요. 많이 놀러 다니고, 많이 저지르고, 많이 뭐든 많이 경험하세요. 그래도 되는 나이랍니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닫아놓은 문, 그 문들을 하나씩 열어 젖혀야 합니다. 문은 열려 있을 때 고통이 없다죠. 열어서 다른 곳으로 향하라고 만든 것이니까요. 내 정신의 닫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많이 잃어보고, 많이 깨져보고, 많이 망가져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결코 이런 경험이 당신에게 더 문을 쾅쾅 닫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문을 없애는 쪽으로 당신은 스스로를 이끌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공부만으로도 당신은 문을 닫기보다 문을 여는 쪽으로 용기를 낼 것입니다. 여는 것이 닫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지만 유리한 것을 알아버렸으니까요. 당신이 이렇게 문을 하나씩 없애가는 시간을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씩 문들이 없어질 때마다 당신의 시야는 지금 보는 것 이상을 보여줄 것이며 당신의 정신은 지금 아는 것 이상을 깨닫게 할 것이며 당신의 에너지는 지금 발산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아기에게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그 모든 것들에 방사될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 강조하지만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당신이 방사할 그 모든 것에 사랑이라는 해독제를 묻혀서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당신의 거죽으로 흘러나오게 하셔야 합니다. 내면이 차오르면 아무리 막아도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답니다. 그러니 더 잘하려 하지 말고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넘쳐 흐르게 하세요. 나조차도 이런 경험을 겪어온지라 감히 당신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긴 터널도 어쩔 수 없이 가야만 끝나는 것인데 사랑을 품고 가면 훨씬 당신의 걸음이 자유롭고 가벼울 것입니다. 당신의 눈이 컴컴한 터널에서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요. 지금처럼 공부를 지속하면요. 하시는 대로 경험적 지식까지 쌓아가면요. 이미 당신은 터널쯤은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 당신이지만 세상 사는
누구나 계속적으로 더 긴 터널을 만나게 되니 짧은 미래 어딘가에서 만나게 될 더 긴 터널에서도 당신의 시야는 더 밝아지고 당신의 걸음에는 더 힘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성장시켜 보여줌으로써 상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멋진 인간 JH로 자신을 만드는 것에 초점 맞춰 누군가도 당신처럼 배움을 옆에 둔 멋진 인생을 살아야겠다 자각하게 만드는 당신은 그런 영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고 스스로를 믿는 당신을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당신이 제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저 역시 성장하고 있으니 이 감사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 짧은 언어에 한탄하며 그저 감사하다는 언어에 모든 마음을 담아 저를 전합니다. 순수 결정체인 당신 JY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써주면서 왜 나에게는 아직이지? 당신이 얼마나 나의 편지를 애타게 기다렸을까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변명 같은 충분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수주간 나의 글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간 발행하던 글들 대신 나의 글과 일상,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스스로의 논쟁과 비판과 상심의 시간들을 써내려간 것을 당신도 아시지요? 그런 상태에서 감히 당신에게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이 계속 변하는 겁니다. 아, 이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만난 당신은 또 한 뼘 성장해 계신 겁니다. 여기서 쓰려 했는데 다음날 당신은 저기에 서 계시고 저기서 쓰려 하니 다음날 다른 곳에 또 서 계시더군요. 어쩌면 오늘 이 글을 쓰고 며칠 뒤 받아보시는 그 시점에 당신은 또 다른 위치로 옮겨가 계시겠지요. 당신에게선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생각납니다. 아니, 당신은 이 시의 주인공인 풀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당신은 이 시의 주인공입니다. 마치 나태주 시인이 저처럼 당신을 오래, 매일 보고서 이 시를 쓴 것이라 여겨질 정도로 이 시에는 당신이 담겨 있습니다.
클로버 풀밭에서 오래 보고 찾아낸 네잎 클로버처럼 언뜻 보면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오래 보다가 귀하고 소중하게 발견된 그런 존재죠. 그냥 헝클어진 머리에 애들 둘 데리고 쩔쩔대며 대충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며 하루를 전전긍긍하던 아줌마. 그 평범함 속에 그렇게도 간절했던 배움에 대한 열망과 성장에 대한 갈증과 예술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튀어나올 듯한 창작의 혼이 담겨 있었을 줄이야. 그 누구가 알았겠어요. 당신을 오래 보고서 알게 되었지요. 그렇게 당신과 나는 이웃에서 친구로, 그리고 지금 비밀스런 연애를 하듯 표정으로, 눈빛으로 서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 썩 괜찮은 사람이잖아. 라고. 내 안에 이런 게 있다고요. 라고. 이제 꽃봉오리 살짝 세상으로 내보내며 당신은 드디어 세상을 향해 당신의 깊숙한 심연에서 꿈틀거리는 창작의 날개를 서서히 펼치고 있네요. 결코 기죽지 않고, 결코 자만하지 않고, 결코 앞서지 않고, 결코 배움에 순종하며 당신은 그렇게 당신의 꽃을 피우고 있네요. 아, 이런 당신을 지난 8개월간 매일 새벽에 만났다는 것은 신이 제게 보낸 특별한 선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 또 저에게선 감탄과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군요. 아마 사람에게 명품이 있다면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려 합니다. 아니라고, 과찬이라고 손 내젓지 마세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저 잘 아시죠? 좋은 말도 싫은 말도 아닌 그저 진심을 말하는 사람인 거. 저는 그냥 마트에서 나눠주는 시장 바구니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명품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명품이랑 시장 바구니랑 똑같이 생겼네. 순간 당황했지요. 그런데 모양도 비슷한 것이 왜 어떤 것은 시장 바구니이고 어떤 것은 명품일까요? 명품은 한 땀 한 땀에 장인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지만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오며 시간 속에 자신을 켜켜이 묵히고 묻혀가며 자신의 빛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값어치는 감히 물질로 환산하기 어렵죠. 즉, 우리는 오래된 순수한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것이 지닌 자체의 빛을, 자체의 격을 본능적으로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명품이지요. 화려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지만 오랜 시간 묵혀둔 당신만의 것을 지닌 순수 결정체지요. 미간에 주름을 잡고 보일 듯 말 듯한 왼쪽 볼의 보조개가 잠깐 힘주면서 당신은 당신 자신도 속이지 못할 정도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와 모두를 대합니다. 미안하면 미안한 대로, 자신 있으면 자신 있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에겐 필터가 없어요. 감정도 이성도 그냥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그 자체로 당신이 보입니다. 아니, 보여지는 당신이 당신 자체라 믿어집니다. 가식도 설정도 치장도 없는 그 자체. 당신과 같은 사람은 상대의 에너지를 보호해 줍니다. 애써 당신을 알려하지 않아도 당신의 입술로 나오는 언어를 애써 해석하지 않아도 당신이 마음에 무엇을 감춰뒀는지 애써 찾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저 당신이 보여주는 그 자체가 당신의 내면이니까요. 참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당신을 만나면 엄마의 양수와 같다는 농도 pH 7.4의 물을 마신 듯 합니다. 어떤 유해 물질도 다 거른 채 안전하게 그냥 그렇게 내 몸에 그대로 흡수해도 전혀 문제없는 그냥 그렇게 내 정신에 당신의 사고가 들어와 자연스럽게 섞여도 괜찮은 그냥 그렇게 어떤 장벽도 없어 두 다리 뻗고 대해도 결코 날 오염시키지 않을 그런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순간보다 더 찰나에 진지함보다 더 진지한 듯 야릇한 어떤 표정이 당신에게 드러납니다. 아주 찰나해요. 당신은 무언가에 콕 빠집니다. 콕 잡아냅니다. 콕 받아버립니다. 그때 당신 표정을 대변할 언어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무표정? 아니, 표정은 있는데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어떤 감정이 자신에게 훅 들어올 때 어떤 표정을 짓겠죠? 자신만이 아는 감정일 테고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표정을 내뿜겠죠. 당신이 찰나에 그런 표정을 합니다. 멍청했다가 애기 같다가 순수했다가 아줌마 같다가 뭔가 표정에 이름 붙일 만한 단어들이 많은데 그 표정은 어찌 이름해야 좋을지요. 2개월 전쯤 그 표정이 제게 포착되었을 때 전 아주 놀랐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요즘엔 자주 당신에게 그런 표정이 자주 포착됩니다. 이런 이유로 매번 편지 쓰기를 미루게 된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드디어 드러나는구나. 아, 이 사람이 자기가 뿜어낼 에너지가 안에서 나오는구나. 아, 이 사람이 자기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구나. 아, 이 사람이 자기 안에서 드러날 실체를 감지했구나. 아,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큰
자신을 발견했구나. 이렇게 당신은 나비가 되기 위해 자기 안에서 꿈틀대는 송충이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챘구나. 그래서 당신에게 저는 당부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칫 종이 한 장 차이를 무시하곤 합니다. 어른이 되면 근엄하고 보다 짙은 색채를 지녀야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진정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고 순수한 물과 같아야 하며 하얀 도화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본성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을 찾고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자신과 모두에게 부여받은 삶이라는 선물에 책임지는 인생인지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니체가 말한 대로 가장 높은 수준의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른으로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순수함을 잃어서, 누군가는 일찍 철이 들어서, 누군가는 너무 짙게 채색되어서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그것을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새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분인 듯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가져야 하는 그것으로 기죽지 않고 자신을 키워내는 삶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시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능력이 아닌 의지가, 환경이 아닌 간절함이, 주입된 것이 아닌 내면의 것이, 남으로부터가 아닌 나로부터가, 지금 가진 것이 아닌 앞으로 가질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자신을 얼마나 성장시키고 또 나아가 인생을 변화시킬지를 보여주실 분입니다. 결코 당신의 꿈을 잃지 마시고 내려놓지도 마시고 피하지도 마세요. 이미 당신은 당신의 꿈으로 가는 다리 위에 서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이리 오래 보면서 알아가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이리 오래 알면서 깊어지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이리 오래 대하며 사랑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에 저는 또 누군가를 그리 오래 볼 여유와 이유를 선물 받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같이 새벽 독서하는 모든 분들께 당신이 너무나 커다란 선물을 주고 계신 겁니다. 남보다 탁월하지 않아도, 남보다 부자가 아니어도, 남보다 뛰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남보다 잘난 능력 없어도 모두가 당신을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당신이 가진 때묻지 않은 순수함, 하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은, 그리고 배운 것을 주저없이 실천해버리는 신성한 무의식, 알고 느낀 것을 가감없이 표현해낼 줄 아는 자체 용해력, 그리고 당신 안에서 세상으로 나올 기대품은 잠재된 무한성, 이 모든 것을 감각으로 느끼기 때문이겠지요. 당신이 이미 지니고 있는
이 귀한 것들이 당신을 분명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당신을 닮아가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겠지요. 당신은 그렇게 참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참 알고 싶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참 대화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참 궁금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참 오래 같이 걷고 싶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오래 제 곁에서 함께 걸어주길 바랍니다. 저도 당신을 닮아 당신 곁에서 오래 함께 걸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께 매일 새벽 5시 발행을 위해 매일 책상에서 글을 쓰면서도 엄마 아빠께 드리는 편지글은 처음이네요. 그러고 보니 참 제가 많이 인색했고 게을렀습니다. 당신들께 이리도 늦게 이제서야 제 마음을 전하니까요. 어쩌면 저의 게으름보다 저의 무지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고만 있는, 이리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마치 권리처럼 누리고 사는 그런 무지함이 제게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뚝뚝한 딸이라 둘째이기에 별 책임감도 없이 그렇게 지내온지라 언니나 외아들인 남동생이 다 알아서 하겠지 라고 그저 치부했던 시간들도 많았고, 어떤 결정에 있어서도 나 하나쯤이야 싶은 안이함도 있었고,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무슨 이라며 은근슬쩍 회피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가족 안에서 저는 그런 존재로만 지내도 괜찮았고, 또 그렇게 별 목소리 없이 지내주는 게,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주는 게 제 위치라고 여겼고, 지금도 그리 여기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우리 가족 안에서의 저의 위치인 듯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신들께 가진 사랑의 크기나 감사함의 농도는 그 어떤 누구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적으로 명명된 어떤 책임 하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며 당신들이 제게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강한 힘을 주신 존재인지 제가 조금씩 이 나이에 들어서야 이해하게 되어가니까요. 참 늦게 철이 드는 중입니다. 제 나이 정도 되니 온통 부고 소식들 뿐입니다. 부모님을 여의는 심정을 저는 아직 가져보지 못한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연로라는 단어가 너무나 어울리는 숫자를 살아가시면서도 전혀 연로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두 분이 보여주시는
육체적 건강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지탱시켜주는 것이 어쩌면 정신의 강건함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도 지침 없이 하고 싶은 것이, 해내야 할 것이, 또 하고야만 할 것이 생기는지 참으로 당신들의 정신은 제게 큰 기둥입니다. 저도 당신들의 나이 80이 훌쩍 넘은 그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싶지만 당신들의 자식이니 그리 될 것이라 믿어봅니다. 자식들 통장도, 자식들 시간도, 자식들 지식도, 그 어떤 것도 당신들은 손대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고 꿋꿋하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지, 제 나이 50이 넘으니 이러한 삶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저는 이제서야 압니다. 당신들보다 한참을 더 많이 배운 저에게도 사는 능력은 참으로 어렵고 버겁기도 한데 어찌 그리 가난하고 없었던 시절에서 지금의 모습까지 부모다움을 보여주시는지 저는 참으로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는 능력이라면 지식을 넘어선 지혜이기도, 삶에 대한 경건한 애착이기도, 삶을 대하는 자세이기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행동들이 모두 기반이 되어야만 갖춰지는 능력이겠지요. 제가 분명 당신들보다 가방끈이 길지만 더 분명한 것은 방금 거론한 사는 능력에 있어서는 당신들께 아직도 무릎 꿇고 배워야 할 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싶은 부모로 계셔주셔서 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신들의 건강함에, 정신의 강건함에,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당당함에 너무너무 깊어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감사드립니다. 제게 큰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까지 하면서 학교에서 많은 선생들이 저의 선생이었지만 솔직히 이들에게 스승이라는 호칭을 쓰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건방지고 모가 나서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스승이 참 귀한 세상에서 아직 못 만난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승과도 같은 몇 분을 알게 되었지만 이 나이에 이제서야 압니다. 제게 진정한 스승은 당신 두 분이시라는 것을요. 삶을 대하는 태도를 어려서부터 몸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가지는 것이 어떤 위력인지도 알게 해주셨고요. 가진 힘을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나눠주시는 게 어떤 것인지도 보여주셨어요. 넘치게 보여주셨어요.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정신을, 그리고 태도를 어떻게 관리하며 노후를 살아가는지도 너무나 제대로 보여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미숙함으로 살면서 여러 잘못된 선택들, 혼란스러운 시기들을 거쳤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고 있는 지금, 이 근본 바탕에는
저를 키우며 보여주시고 저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당신들의 삶이 아마도 제 내면에 잔잔하게 바닥을 이루고 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두 녀석을 키우면서 당신들과 같은 부모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주 많은 시간 자식들과 함께 해야지 라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가치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소소한 수다로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살가운 대화로 지루한 시간 함께 보내드리는 것도, 옆에서 제잘거리며 맛난 음식 나눠 먹는 것도, 별로 잘하지, 아니 거의 하지 않는 저이지만 그저 이런 성격이라서 자기 생에 굳은 심지 가지고 사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딸들이 저 말고도 둘이나 더 있으시니 제게선 또 다른 종류의 깊은 사랑을 받으시지요. 아마도 앞으로 두 분이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신 그 이후 하나님 곁에서 저를 바라보실 때까지 저는 이렇게 중심을 지키며 제 삶을 잘 살아갈 겁니다. 아이들도 제대로 잘 키워낼 것이고요. 모난 짓이나 그릇된 성정으로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는 그런 삶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 끼칠 일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잘 살아주는 것이,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나이 들어가며 존중받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두 분께 드리는 사랑이고 효도라 이름할 수 있는 삶의 기본인 것을 잘 알기에 그리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날이 화창합니다. 화창한 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지금처럼 살아주세요. 오래오래 지금처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저의 부모님이시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읽은 편지는 마치 지담 작가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응원 같았습니다.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당신이 성장하면 그 온기가 주변까지 퍼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꿈 잊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세요. 그 말이 오늘 저에게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부드럽고 단단하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지담 작가님의 브런치 스토리에는 새벽 5시의 편지처럼 마음에 스며드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머물다 갑니다. 읽어주는 브런치였습니다.